동해 펜션 가스 폭발 사고가 이례적인 것은 바로 엄청난 폭발력입니다. 통상적인 가스 폭발 사고라 하더라도 피해 규모가 워낙 컸다는 점에 경찰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장면이 찍힌 CCTV를 봐도 폭발의 위력을 알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난 객실에는 휴대용 가스버너를 사용했던 점이 확인됐으며 가스 배관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건물주가 가스 밸브를 제대로 봉인하지 않아 LP가스가 누출됐고 휴대용 가스버너 등 또 다른 발화원으로 인해 연쇄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론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당국,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합동감식을 벌여 폭발 사고가 난 객실의 가스 배관 중간 밸브에 마금 장치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가스 폭발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LPG 가스가 누출돼서 폭발이 된 건지 일회용 부탄가스가 누출돼서 폭발이 된 건지 그는 정확한 감식 결과가 나와봐야 합니다. 지금. 또 경찰은 펜션 건물 외부에 설치된 액화 석유가스 용기 주변에 성에가 끼었다는 점도 발견했습니다. 성에가 끼는 것은 가스가 새거나 누출돼 급속하게 기화할 경우 주변에 열을 빼앗아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펜션 주인이 지난해 11월부터 객실 안에 인덕션을 설치하고 가스 배관도 직접 철거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펜션에 가스를 공급하는 업체는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인덕션 설치로 인한 가스 배관 공사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지난해 8월 안전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간 밸브 자체도 규격에 미달하는 제품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2018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펜션 가스 누출 사고 이후 지자체들은 대대적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고 하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비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펜션은 등록 조치하지 않은 무허가 업체로 지난 12월 소방점검에서 지적사항을 통보받았음에도 즉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번 사고가 일어난 시설은 보건복지부 조사와 우리시의 모니터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정보통신 채널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반면에 단속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여 적이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한편 동해시는 28일 오후 유가족들과 만나 합동 분향소 등 장례 절차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는 못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